당연하죠. 승률 조작은 기본이고요. 승률 조작 안 하고서는 저희 사이트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원하는 만큼 저희가 뽑을 수가 있어요. 들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건 그쪽 인생이고 저는 그냥 제 비즈니스 하는 거니까. 정말 승률이 50%일까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입니다. 심한 경우 한 반에 가까이가 불법 도박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결국 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심각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전담경찰관 권병철 경감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안에서 도박을 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한 경우 한 반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 도박에 손을 대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학생들의 일상에 강력하게 침투한 사이버 도박의 실체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빠지는 불법 도박은 승패 확률이 5대5로 보이는 즉석 게임이에요. 단순한 룰, 빠른 승패, 단 몇 초면 결과가 갈리는데요. 짧고 강한 자극에 계속 노출되다가 뜻밖의 보상을 받으면 그 순간 엄청난 쾌감을 느끼고 또 다른 보상을 갈망하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통제력은 무너지고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승률이 50%일까요? 운만 좋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전부 조작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최종 승자가 될 수 없죠.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운영자와 참가자 5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참가자에게는 100만 원의 사이버머니가 있고 운영자는 총 500만 원, 즉 참가자들의 금액을 모두 합한 만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게임은 단순합니다. 참가자들은 짝 또는 홀을 선택해 베팅을 하고 맞히면 10만 원을 받고 틀리면 10만 원을 잃는 방식이죠. 어때요? 좀 공정해 보이나요? 하지만 이 게임에는 중요한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운영자가 여러분의 선택을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짜게 베팅하는 참가자가 많으면 운영자는 결과를 홀로 조작을 하고, 반대로 대부분이 홀에 걸면 결과는 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임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운영자의 금액은 점점 불어나고 참가자들은 결국 모든 돈을 잃게 됩니다. 게임 중간에 누군가는 잠깐 이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더 공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긴 사람 뒤에는 훨씬 더 많은 패배자가 있고 운영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조작된 방식으로 돈을 계속 가져갑니다. 이 게임은 우연이 아니라 심리를 이용한 사기인 거죠. 운영자와 여러분의 승률은 애초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또래 친구들이에요. 주변 친구들의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밌겠다. 이 정도면 용돈벌이 괜찮겠는데? 그런데 그 첫 발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늪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자극적인 광고가 기름을 붓습니다. 광고 문구를 교묘하게 작성해 도박이 단순한 놀이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금전 욕구를 자극해 도박을 시작하게 만들고 있죠. 특히 도박 사이트가 던지는 함정, 바로 꽁머니 전략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입 시 무료로 사이버머니를 제공한다는 미끼를 던지고 처음 몇 판은 돈을 따게 조작해서 도박은 진짜 돈이 된다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그 후에는 돈을 충전하면 추가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겠다며 실제 돈을 쓰도록 유도하고 점점 더 큰 돈을 베팅하게 만들죠. 결국 학생들은 이기면 더 큰 돈을 걸고 지면 잃은 돈을 복구하려고 더 많은 돈을 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PC방 기반의 웹도박이 많았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도박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그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1년 사이에 약 30배나 증가했고 최근에는 초등학교 4학년조차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면서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박이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도박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처음에는 용돈으로 시작을 합니다. 용돈이 바닥나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집이나 학교에 있는 고가의 물건을 중고로 팔거나 부모님의 카드나 계좌를 몰래 사용하게 되죠. 심한 경우
사터리, 무인점포 절도, 공갈, 폭행 등 결국 형사처벌까지 받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실제로 단 이틀 만에 아버지의 사업자금을 몰래 훔쳐서 억 단위의 돈을 도박에 쓴 청소년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도박은 정신적으로도 매우 위험한데요.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친구나 가족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따돌림, 폭력 등을 겪으며 극심한 우울, 불안, 무기력을 겪게 돼요. 이 증세가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경우도 있죠. 결국 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겁니다. 적발된 학생들과 얘기해보면 대부분 도박의 위험성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하자고 해서 다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단순한 게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알거나 학교에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도박에 빠졌던 시간 동안 현실 감각을 잃고 있던 경우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 빠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하죠. 한편 이미 중독 단계로 접어든 학생들은 오히려 자포자기식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혼을 내는 것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학교전담경찰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부모님, 선생님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개입해서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학생이 스스로를 탓하며 무너지지 않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은 일단 시작하면 중단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만약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 주세요. 또 여러분을 위한 무료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도박은 절대 게임이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남들도 다 하니까 라는 생각은 절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자녀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면 의심보단 관심, 처벌보단 대화와 동행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도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저희 학교전담 경찰관도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